북한의 만화 영화 제작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한 번도 좋은 인물로 등장한 것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북한 문화예술과 남북문화 소통을 연구하고 있는 전영선이라고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만화 영화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만화 영화 제작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해외에서도 북한의 만화 영화 제작을 의뢰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만화 영화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하는 노하우라든가 제작하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라고 할 때는 만화라고 하는 표현 수단을 이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아동 영화는 아동이라고 하는 대상을 중점에 두고 만든 영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아동 영화는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영화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아동 영화가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아동 영화라고 해도 애니메이션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이 아동 영화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토리도 매우 좀 단순하고요. 교훈적인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물론 이제 달나라 만리경이라든가 황새 박사가 보낸 편지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작품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외적인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 영화에서는 직접적인 정치적 선동이라든가 선전의 내용 없이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과학 상식,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교훈과 같은 인성 교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아동 영화를 이제 어린이, 아동들의 길동무이자 교과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개념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날씨라든가 기후 이런 것들이 캐릭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의인화된 동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 캐릭터가 되는데요.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대상물들을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기법이죠. 아동 영화에만 제한되는 특별한 법칙인데요. 이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의인화된 동물들은 이제 작은 동물들이 많은데요. 토끼라든가 닭이라든가 고양이, 돼지라든가 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아동 영화는 예전엔 주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아동 영화는 주로 옛날 얘기들이죠. 옛날 동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아동 영화에서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는 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도 사람의 캐릭터가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만화 영화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비슷합니다. 동물을 의인화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태 특징하고 이미지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는데요. 긍정적으로 의인화된 동물들을 보면 이제 토끼라든가 개미라든가 고양이, 다람쥐, 강아지처럼 작은 동물이고요. 주로 부정적으로 의인화된 동물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안 좋다라고 느끼는 동물들입니다. 늑대라든가 여우 등인데요. 그리고 이런 동물들을 캐릭터로 반영할 때는 그 동물들의 특성들이 그대로 캐릭터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라고 하면 좀 게으르지만 착한 동물로 나오고요. 강아지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동물로 나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있기 때문에 늘 어른이라든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우, 승냥이, 쥐 같은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좋은 인물로 등장한 것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미키마우스처럼 쥐를 귀엽거나 앙증맞은 캐릭터로 설정한 경우가 없는 것이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창작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 영화에서도 이런 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데요. 요술공주 셀이라든가 해리포터 같은 이런 작품들은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환상, SF라 그러죠. 공상과학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비자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또는 이제 신체가 변하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지만 우주선을 타고 별나라를 모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번개를 모았다가 생활에 필요한 전기로 이용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환상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자체가 뭐 셀 애니메이션 의미를 하긴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하면 이제 영리한 너구리가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해서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각 편마다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이제 50부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진 소년 장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를 장편으로 만든 만화 영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나비와 수탉, 날개 달린 용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것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의 시리즈가 대표적인 북한 만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리한 너구리의 주인공은 너구리고요. 이 너구리하고 곰돌이, 야옹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각 편마다 독립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포맷과 동일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곰돌이는 굉장히 이제 힘이 세죠. 문제 해결을 할 때 이제 힘을 이용하고요. 야옹이는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빠르고 날렵니다. 근데 너구리는 뚱뚱하지만 머리를 잘 씁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시합하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너구리는 평상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응용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구리는 주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 교훈을 잘 배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북한 만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리한 너구리가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학상식 주제, 생활 교훈, 시사상식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너구리 5부에 보면 제목이 불을 일으킨 얼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제목이 불을 일으키는데 얼음이다. 이게 좀 맞지 않는 주제일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 봉화산에 있는 탑에다가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시합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봉화산에 도착을 한 세 친구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곰돌이는 나무 조각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비비면서 불을 붙이려고 하고요. 야옹이는 차도를 찾아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구리는 다른 방법으로 불을 지핍니다. 너구리는 얼음을 갈아줬고요. 너구리가 얼음을 가른 이유는 얼음을 볼록 렌즈 모양으로 갈아서 햇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지피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너구리가 이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우승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의 원리들을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주로 과학이라든가 수학 원리를 응용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구리의 빈 화분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너구리하고 곰돌이하고 야옹이가 염소 할아버지가 일하는 꽃동산 온실로 놀러 가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온실에 피어있는 여러 꽃을 구경하다가 한 꽃을 보고 이제 감탄을 합니다. 그 꽃이 이제 방실향 꽃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꽃을 보고는 꽃을 피워보고 싶겠다고 염소 할아버지에게 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소 할아버지가 이 방실한 꽃이 대신에 백일홍씨를 나누어줍니다. 꽃을 잘 피우면 그때 방실한 꽃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 친구는 화분을 들고 왔는데요. 야옹이하고 곰돌이는 백일향 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구리는 빈 화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염소 할아버지 얘기하죠. 정직한 아이만이 방실한 꽃을 받을 수 있다면서 너구리에게 방실한 꽃씨를 나눠줍니다. 사실 염소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묵은 씨앗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이 불가능했었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정직하게 살라는 생활 교훈을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북한은 영리한 너구리를 포함해서 아동 영화가 되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림도 부드럽고 주제도 교육적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즐겨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 영화라고 하지만 어른도 즐겨보는 북한의 대표적인 인기 만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북한 아동 영화는 주제가 비슷한데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성군 주제도 조금 있었고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역사를 좀 사랑하자는 주제 일부 작품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만화 영화 주제들은 영리한 너구리의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리한 너구리와 같은 이 아동 영화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 영화이고 생활 교훈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아동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 아동영화 중에서는 조선 4.16 아동영화 창작단에서 만든 이제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김정은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제들은 보면 이제 교통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라든가, 트럭에 올라타지 말자라든가, 또 육교가 있으면 반드시 육교로 건너가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리즈는 아동들을 위해서 교통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리즈별로 독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 아동영화 개념부터 캐릭터 그리고 대표 만화영화 작품인 영리한 너구리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남과 북의 애니메이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